요 미션 언제까지 해와? 아니면 뭐가지야? 라고 했을 때는 팀장이 도전해보고 싶지만은 실패하면은 내가 Jim, I'm sorry, you're fired. 안 돼. 해서 그쳐버리는 수가 있겠죠. 네. 네,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로그 12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옆에는 윤종록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정신인 후츠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교수님께서 후츠파의 특징, 후츠파의 얼굴을 한 7가지 무지개 색깔로 구분하셨고요. 그중에 저희가 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형식 타파, 질문할 권리, 그리고 서로 잘 섞이는 것.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4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후츠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가진 것이 없는 나라, 작은 나라. 여기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후츠파라는 정신.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을 살리는 모멘텀이 돼야 되겠다 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 이 후츠파를 통해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후츠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들도록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이다. 저는 이렇게 우선 정의를 했고, 오늘은 이제 4번째가 리스크 테이킹, 우리로 하면 위험 감수.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죠. 그렇죠. 피하고 싶죠. 누구든지 이 위험은 당연히 피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감수는 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감수라기보다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려가 따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CEO가 팀장한테 요 미션 언제까지 해와? 아니면 뭐가지야? 라고 했을 때는 팀장이 도전해보고 싶지만은 실패하면은 내가 Jim, I'm sorry, you're fired. 안 돼. 해서 그쳐버리는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CEO가 팀장한테 미션을 줄 때 너 언제까지 이거 해와가 아니라 요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요 3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한 20% 정도 있겠지? CEO가 먼저 실패 가능성을 언급을 해줘요. 과감하게 도전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리스크 테이킹이다. 제도가 또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대신에 투자라는 펀드를 내가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돈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리스크 테이킹 해라. 실패해도 좋아.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부분을 제도, 문화,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익스큐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가 미션 오리엔테이션. 저는 이거를 목표 지향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라는 명령이 내려가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That's okay. 그런데 방금 주신 명령은요, 요 이유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미션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아와라. 이런 개념이 미션 오리엔테이션.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들어보셨죠? 네, 들어왔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엘리트 부대가 있습니다. 탈피오트 부대라는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물리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만 뽑아가는 그 부대인데 그 탈피오트 부대에 가면 3년간 대학 과정을 이수를 해요. 2년째 어느 여학생이 아이언돔에 대한 컨셉을 토해냅니다. 야, 우리가 철갑 지붕으로 덮어버리자. 실제 쇠로 덮는 게 아니라 방어망을 구축하자. 불과 몇 초 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한단 말이야. 안 돼. 그래서 그 학생이 모금 운동을 하죠.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펀딩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이래도 안 하겠느냐. 그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프로젝트를 보니까 괜찮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2억 달러를 거기다 또 투자를 합니다. 결국 아이언돔이 성공했죠. 만약에 그 여학생이 그 프로젝트를 A 학점 맞는 걸로 만족하고 버렸다면은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겠죠. 이 프로젝트가 폐기되는 것은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반드시 그걸 할 거야. 그래서 아이언돔이 나왔고 현재 아이언돔은 근거리 방어망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근거리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을
예측을 해서 A에서 명중을 하면 파편이 저쪽으로 튈 거야. 근데 그쪽에는 맵에 봤더니 인구가 많이 살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명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요격을 합니다. 민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목표를 정했을 때 기어이 나란히 목표를 달성하겠다. 히브리어에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다라는 뜻이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 Make the world as a better place.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홍익인간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인간을 복되게 한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나는 세상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성공을 높이는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 티네시라는 끈질김. 끈질김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강한 나라죠. 그렇죠. 뭔가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네. 유대인들이 2500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왕국이 없어진 지 2500년 됐고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됐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연말에 인사라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루어져서 현재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끈질김에 관한하는 내공이 쌓인 나라다. 달 탐사 이번에 우주선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세계에서 4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냈는데 착륙하기 5분 전에 추락했습니다. 실패했지만은 추락하자마자 다시 도전하겠다라고 바로 성명을 발표한 것들 보면은 역시 목표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힘, 이게 6번째고요.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우리가 교훈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나라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면 저울에다 올립니다. 저울에 눈금이 2개밖에 없어요.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실패를 했는데 눈금이 constructive failure로 올라가는 순간 거짓말 안 보태고 훈장과 똑같이 대해줍니다. 과연 이 7가지 요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느냐, 주저주저하게 만드느냐. 7가지 요소는 단 한 개도 빠짐없이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7가지 요소를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와 대비해 봤을 때 21세기 버전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한다면은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드 파워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의 요소인 이 7가지가 결합이 된다면 세계에서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한때 우리 아프니까 청춘이다 유행했었죠. 네. 저는 아프다고 누워있는 청년들에게 이 7가지 정신을 들이대면서 후추파로 일어서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7가지 항목들을 사실 보면서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그냥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특히 마지막에 실패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를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컨센서스 이런 부분을 갖춰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저희가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이 7가지 요소는 리딩하는 그룹이 팔로우하는 그룹에게 양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신입사원이 학생이 인포멀리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CEO가 교수가 부모가 인포멀리티 형식 타파를 위해서 익스큐즈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리딩하는 그룹들이 7가지 요소를 특히 CEO들이 잘 언더스탠딩이 된다면은 위에서부터 탑 다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국제 뉴스에서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연 부분에 있어서 척박하고요. 인구도 작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는 국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국가에서 빛나는 창업과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특히 저는 그 이스라엘 교육이라는 부분만 따로 떼서 얘기했어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얘기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스라엘 교육에 대한 파트도 한번 나눠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신, 후추파의 7가지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